울릉도의 위성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일순간 경이로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망망대해 위에 홀로 솟아고립의 상징이던 울릉도는 천혜의 요새라 불리던 높은 절벽과 험준한 지형이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 속 울릉도는 익숙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전혀 다른 차원의 풍경을 펼쳐 보였다. 섬의 심장부를 가르던 거대한 산 하나가 마치 거인의 손길에 의해 통째로 뽑혀나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비현실적으로 길게 뻗은 활주로가 메우고 있었으니 이는 섬 주민들조차 믿기 어려운 변화였다. 수십 년간 백길에만 의존해 고립되어 왔던 섬에 주민들조차 꿈꾸지 못했던 초대형 활주로가 불현듯 깔린 것은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설사의 한 페이지를 새기는 기적과도 같았다. 처음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해발 200m가 넘는 거대한 안반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활주로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견고한 방파제와 현대적으로 정비된 부두가 새롭게 솟아오르고 다른 쪽에는 미래지향적인 터미널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불가능이라 여겨지던 공사가 현실이 되어버린 실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경탄 섞인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 소도시의 관문이 아니었다. 활주로의 길이와 폭, 그리고 전반적인 시설 규모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보통의 민간 공항과는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위성 사진만으로도 그 스케일은 마치 최첨단 군사기지 시설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일본 언론은 즉각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 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까지 등장했다. 당초 발표된 내용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소형 공항이었으나 정작 눈앞에 나타난 것은 최신의 전투기까지 운용 가능한 초대형 활주로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 구도마저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활주로가 눈앞에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거대한 의도와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한국은 왜 험준한 울릉도의 안반을 통째로 깎아내면서까지 이 막대한 공항을 세운 것일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질문은 곧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둘러싼 첨예한 긴장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울릉공항 건설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해발 200m를 훌쩍 넘는 거대한 돌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형 전문가들은 울릉도의 특수한 환경을 가리켜 천혜의 요새라 불렀다. 화산섬 특유의 단단한 현무암 지형,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거친 파도로 깎여나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런데 그 험준한 절벽을 한국의 기술진은 불과 몇 년 만에 정복해냈다. 암석 절치와 굴착, 폭파와 운반이 쉼없이 반복되며 수백만 톤에 달하는 바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찍힌 이 변화는 단순한 토목 공사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불멸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공사는 단순히 흙과 돌을 파내는 작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좁은 해안선을 따라 들어온 장비들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한국 건설사는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 해상에서 직접 장비를 투입하는 전례 없는 공법을 도입한 것이다. 대형 크레인과 준설선, 그리고 거대한 인공섬을 방불케 하는 케이슨 구조물이 바다 위에 떠올랐다. 이 바다 위에 세워진 임시 작업장은 곧 전초기지가 되어 울릉도의 안반을 깎아내고 거기서 나온 엄청난 양의 돌을 곧장 바다로 운반하여 견고한 방파제를 만드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공법이 사용되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는 이중 전략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고난도 공법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사의 속도였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자재와 장비를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기존 물류망을 완전히 재편성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항만을 보강하여 대형 선박이 직접 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혹독한 날씨에 따른 작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식 가림막과 방수 장비를 대거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당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한 내 완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현장을 목격한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배편이 끊기면 고립되는 외딴 섬이었던 울릉도가 이제는 동해 한복판에서 군사적, 경제적 핵심 축으로 변모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언론조차 이 과정에서 혀를 내둘렀다. 저런 험준한 지형에 저런 활주로를 깔 수 있다면 사실상 어디에서든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울릉공항의 공사 현장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을 과시하는 웅장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울릉공항의 가장 큰 논란은 단연 그 활주로의 규모였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소형 항공기 전용이라는 설명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개된 도면과 현장 사진, 그리고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활주로의 길이는 민간 소형 항공기가 아닌 중형 이상의 항공기까지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단순히 관광객 수송을 위한 ATR이나 소형 여객기가 아닌 최신의 전투기와 대형 군용 수송기까지 이착륙 가능한 길이와 강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의혹이 증폭되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활주로의 너비와 보강 구조에 주목했다. 바람이 거센 동해 한복판에서 단순히 민간 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설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는 물론 F-15K나 F-35A 같은 주력 전투기들의 이착륙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울릉공항은 민간 인프라의 탈을 쓴 전략적 군사기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더해 활주로의 위치 또한 의미심장했다. 섬 중앙부의 고지를 절취해 만든 이 활주로는 해상에서 곧바로 진입 가능한 배치였다. 이는 곧 비상시 빠른 전개와 이륙, 그리고 주변 해역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력을 의미한다.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공항이라면 굳이 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이런 구조가 필요할까? 군사 전략가들의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졌다. 울릉공항은 민간 공항의 외피를 쓴 군사공항급 시설이다. 또 하나의 단서는 터미널과 경납고의 배치였다. 외견상 관광 수요를 위한 소규모 시설처럼 보였지만 그 주변에는 향후 확장 여지가 충분히 남겨져 있었다. 경납고로 위장된 창고형 건물들은 장차 군용기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자 일본 언론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 일본을 속였다. 단순 관광 공항이라더니 실상은 군사 거점이었다. 울릉공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개발의 범주를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단순한 관광 명소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 동해 한가운데 독도와 불과 수십 km 거리에 자리한 울릉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삼각지대의 중심에 서 있다. 바로 이 지점에 대형 활주로가 깔렸다는 사실은 곧바로 엄청난 군사적 파급력을 불러왔다. 한국은 독도를 방어하는 최전선의 실질적인 군사적 거점을 확보한 셈이었고, 이는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울릉공항은 즉각적인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KF-21 전투기가 이 활주로에서 출격한다면 독도와 동해 일대를 단 몇 분 만에 장악할 수 있다. 일본의 F-15J나 P-3C 초계기들이 동해 상공을 자주 드나드는 상황에서 한국은 울릉공항을 통해 압도적인 속도와 반응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곳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동부가 공중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었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해상 작전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반도 동쪽 해상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오가는 주요 항로이자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에서 한국이 전투기와 해상 초계기를 상시 운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일본과 러시아 모두에게 압도적인 경고 신호가 된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보급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동해의 전략적 균형은 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울릉공항의 완공을 단순히 지역 개발이 아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울릉도는 오래전부터 고립된 변방의 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동해의 해상 제압권과 공중 제압권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군사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불가능한 섬공항이라 불렸던 이 시설이 동부가 국제정치의 판을 흔드는 강력한 전략적 카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울릉공항 건설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쪽은 단연 일본이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이 우리를 기만했다는 논조를 쏟아냈다. 처음에는 관광객 수송을 위한 소형 공항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드러난 규모는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군사시설급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또다시 독도를 무력으로 지키려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즉각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에서는 안보적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이 일본을 속였다. 울릉도는 사실상 군사기지가 아닌가? 이제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불리해졌다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일부는 한국의 건설 기술과 속도에 감탄하면서도 그것이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앞서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흘러나왔다. 이는 일본 사회가 울릉공항을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일부 일본 의원들은 국회에서 울릉공항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의 군사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위대 퇴역 장성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만약 유사시 울릉공항에서 한국 전투기가 출격한다면 일본의 대응은 늦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말은 곧 일본이 울릉공항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한 것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독도 방어와 동해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울릉공항, 그 존재 자체가 일본에게는 심리적 압박이자 전략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울릉공항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의미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항이라는 설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 세계 군사 및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향후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동북아 안보지역에서 한국이 가지는 전략적 입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공항은 독도 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끊임없이 영유권 갈등의 불씨가 되어왔다. 지금까지 한국은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주로 배와 헬기로 커버해왔지만 이제는 최신의 전투기와 해상 초계기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활주로가 생긴 것이다. 이는 곧 독도의 군사적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됨을 의미한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해도 현실적으로 군사적 우위는 한국 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게 된다. 둘째, 울릉공항은 동해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러시아, 중국, 일본의 선박과 항공기가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울릉도는 이미 전략적 요충지였다.
여기에 전투기, 수송기, 초계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활주로가 추가되면서 한국은 동해 상공과 해역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KF-21 전투기와 해상 초계기 P-30, P-8A, 그리고 차세대 무인기까지 울릉도에서 직접 운영된다면 동북아 해상 교통로의 판도가 한국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 셋째, 울릉공항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력 과시의 무대이기도 하다. 험준한 섬 지형을 극복하고 초대형 활주로를 건설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산업기술 강국을 넘어 군사 전략 인프라 구축에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눈부신 기술적 성취를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울릉공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동북아 국제정치는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경계심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모든 시선을 감수하면서도 울릉공항을 완성해냈다.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울릉도에 새긴 거대한 활주로였다. 이제 이 활주로는 단순히 섬 주민과 관광객의 길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질서를 결정짓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보여준 변화가 눈부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더욱 파격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이미 단순한 수비 전략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역 균형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먼저 울릉공항은 공군 전력의 분산 배치라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한국 공군의 주요 전력은 공주, 청주, 대구, 강원도 원주 등 내륙기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전시의 집중 공격 위험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력이 내륙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해 최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투기와 조기경보 통제기, 무인기까지 배치될 경우 일본이나 러시아가 동해 상공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활주로 하나가 아니라 한국 공군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둘째, 울릉공항은 한국 해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미 해군은 동해에 강력한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공군의 항공 지원까지 결합된다면 동해는 사실상 한국의 방어구역으로 고정된다. 해상 초계기가 울릉도에서 출격해 잠수함을 탐지하고 KF-21 전투기가 즉시 출동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그림은 일본 자위대와 러시아 함대의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울릉공항은 곧 한국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셋째, 울릉공항은 기술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건설 기술을 증명했지만 이번 사례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던진다. 바다 위섬의 안반을 깎아내고 초대형 활주로를 건설하는 능력은 곧 어디서든 전략 거점을 세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해외에서도 필요하다면 군사적 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과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한국의 국력이 더 이상 제한된 범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넷째, 울릉공항은 외교적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이 시설을 민간 공항이라 주장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언제든 전환 가능한 준비를 갖추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부리는 평화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은 배가 되는 효과를 낳는다. 외교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이러한 이중 효과는 일본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공식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울릉공항은 한국 국민에게도 상징적인 의미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바다에 고립된 외딴 섬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비행기를 타고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섬으로 탈바꿈한다. 이는 단순히 관광의 편의성을 넘어서 한국이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거대한 성취였다. 국민들에게는 한없는 자부심을, 그리고 세계에는 한국의 저력을 과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일본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국민적 자신감이 군사적 의지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여섯째, 울릉공항은 앞으로의 확장성을 내포한다. 지금은 소형 터미널과 활주로 하나지만 장차 경납고와 보급시설, 최첨단 레이더 기지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신형 방공망인 패트리엇이나 L3 같은 무기체계가 배치된다면 울릉도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요새화된 방패가 된다. 동해 한복판에서 적의 공중 및 해상 침투를 막아내는 철벽 방어선이 구축되는 셈이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상당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마지막으로 울릉공항은 한국이 미래 전쟁 양상에 대비하는 상징적인 시설이다. 무인기의 비약적 발전,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반도는 언제나 긴장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거점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울릉공항은 단지 오늘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군사적 실험장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전술, 새로운 무기체계가 시험되고 운용되는 무대로서 울릉도는 또 다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관광 인프라, 지역개발, 군사전략, 국제외교, 국민적 자존심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상징이 되었다. 일본이 기겁하며 한국에 속았다. 고 분노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속임수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필요와 미래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하고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낸 정당한 선택이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울릉공항은 이제 동북아 역학구도를 새롭게 쓰는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지와 집념, 미래를 향한 약속이자 도전 그 자체였다.